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대답하는 거요.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은데 입에서는 이미 괜찮다는 말이 튀어나와 버린 적. 어떤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로요. 울고 싶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울고 무너지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무너지고 그러고는 아침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들 중에 정말 강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어쩌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해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족이 흔들리고 눈물을 보이면 짐이 되고 도움을 요청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가면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은요, 그 가면을 강제로 벗기려는 영상이 아니에요. 다만 평생 그 가면을 쓰고 사느라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신 분들께 잠깐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에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당신을 만나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일이에요. 칼 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였고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평생 들여다본 사람이었죠. 이분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연기할 때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런데 융 선생은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요. 우리도 매일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가면을, 집에서는 엄마나 아내, 며느리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 가면도 없이 마음속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요, 그 가면이 너무 단단해져서 너무 오래 써서 이제는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을 때예요. 가면과 얼굴이 한 몸이 되어버려서 어디까지가 내가 만든 역할이고 어디부터가 진짜 나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는 그 순간. 융 선생은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가면을 위해 살게 되고 가면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고 정작 가면 안에 있는 진짜 자기는 점점 시들어가게 되거든요. 한국 여성분들이 평생 가장 많이 써오신 가면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사람의 가면이에요. 강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내가 약해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들 어디서 처음 배우셨어요? 누가 처음 가르쳐줬어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큰딸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떠맡게 된 역할일 수도 있고 결혼하면서 며느리라는 이름과 함께 자동으로 따라온 의무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는요, 오랫동안 여성에게 강함을 요구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자는 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없이 강해지기를 요구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부드럽고 시부모 앞에서는 공손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림 없고 친정 앞에서는 잘 살고 이웃 앞에서는 모범적이고
그 모든 역할을 다 해내면서도 정작 자기가 힘들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못난 사람이 되니까요.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부족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들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혼자 견뎌요. 화장실에서 울고, 새벽에 울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융 선생이 페르소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요. 페르소나가 자동화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진짜 욕구로부터 단절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게 돼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지, 그런 기본적인 감정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강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강한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요. 누구는 갱년기에 무너지고, 누구는 자식들이 다 떠나간 뒤에 무너지고, 누구는 남편이 떠난 뒤에 무너지고, 누구는 그냥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무너져요. 평생 한 번도 약한 적이 없던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살아온 시간이 다 허무하다고, 가슴이 텅 빈 것 같다고 울어요.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융 선생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림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림자는 뭐냐면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 내가 무섭다는 사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외롭다는 사실,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 내가 슬프다는 사실. 강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사는 분들은요. 이 모든 감정들을 다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어요. 안 보이게 해요. 안 느껴지게 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한 해 한 해, 한 10년, 20년, 30년. 그림자가 충분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터져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나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자식한테 평생 못했던 말을 갑자기 쏟아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다 가짜였던 것 같고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순간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세요. 그런데 융 선생은요. 이 순간을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시작의 순간이라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터져나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건 곧 진짜 자기를 만날 기회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평생 강하게 살아오신 이유가 정말로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강해 보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랬던 건 아닐까요? 어릴 때 부모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혼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큰딸이라는 이유로 양보만 하고 사셨나요?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약한 며느리는 미움받는다는 걸 일찍 깨달으셨나요?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셨나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쓰셨나요? 이 모든 게 다 진짜 강함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가면이에요.
약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약하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쓴 가면이에요.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세월 동안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면 뒤에 숨어서 누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좀 봐줬으면,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한 번만 더 물어봐 줬으면.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봤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숨겼으니까요. 너무 완벽하게 강해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가면을 진짜 얼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강한 페르소나의 역설이에요.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가장 안 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이라는 거. 융 선생도 평생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분의 상담실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그분들 안에는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평생 강해야 한다고 다그쳐온 어린아이. 평생 울면 안 된다고 입을 막아온 어린아이. 여기서 한번 멈추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주세요. 내 안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입을 막아온 어린아이가 있는지,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게 했던 아이, 기대고 싶을 때 기대지 못하게 했던 아이, 무서울 때 무섭다고 말하지 못하게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7살이에요. 10살이에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안긴 게 언제예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무섭다고 말한 게 언제예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 마음을 말한 게 언제예요? 이 질문이 너무 아프시다면 그 아픔이 바로 답이에요. 그 아픔이 바로 평생 외면해온 진짜 마음이에요. 융 선생이 말씀하신 자기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평생 못했던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평생 강해야 한다고 다그쳐왔던 자기 자신한테 이제는 좀 약해져도 괜찮다고, 좀 울어도 괜찮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실현이에요. 진짜 성숙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평생 안 해본 일이니까요. 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와달라고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운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한 번도 안 써본 근육을 갑자기 쓰려고 하면 아프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표현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마음이 저항해요. 그런데 그 저항을 뚫고 한 번이라도 해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져요. 처음에는 정말 가까운 한 사람한테만 해보세요. 누구한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자기 자신한테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동안 너무 혼자 견뎠지? 미안해. 내가 너무 너를 몰아세웠어.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몰라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니까요. 자기 자신한테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눈물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동안 안에 갇혀 있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이러다가 약해지면 어떡해?
약해져서 무너지면 어떡해? 가족이 다 흔들리면 어떡해? 그런데요. 진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 약함을 부정하고 사는 강함은 가짜 강함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강함이에요. 약함을 인정하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약함을 인정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융 선생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합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부정하고 밀어내왔던 부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그것에 휘둘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일부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부정하고 밀어낼 때는 그게 자꾸 터져 나와서 나를 흔들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그냥 내 일부가 되어서 조용해져요. 더 이상 폭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약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가족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가족들은 여러분이 강해 보이니까 다가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완벽해 보였으니까. 너무 잘 해내는 것 같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말해주면 가족들도 그제야 알게 돼요. 아, 우리 엄마도 힘들 수 있구나. 아, 우리 아내도 무너질 수 있구나. 아, 우리 며느리도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면과 가면이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면을 한 번이라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람과 진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가면 뒤로 숨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가면을 다 벗을 필요는 없어요. 사회생활에는 페르소나가 필요해요. 융 선생도 그건 인정하셨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다 가면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자신 앞에서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한두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약해지라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라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융 선생은요, 절대 늦지 않다고 하셨어요. 융 선생 자신도요. 사실 진짜 자기를 만나는 작업은 인생 후반부에 더 활발해진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가면을 만드느라 바쁘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리를 만들고, 그게 인생 전반부의 과제래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의 과제는 그 가면을 내려놓고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중년 이후가 진짜 자기 실현의 시기래요. 너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다면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자기 안에 갇혀있던 진짜 자기를 만나러 가보세요. 처음에는 무섭고 떨릴 수도 있어요.
평생 외면해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치유가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가면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가면이요. 진짜 약함을 인정하는 건 비난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에요.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지금 좀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해요. 평생 강한 가면을 쓰고 사신 분들은 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면 곧장 자기 비난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평생 약함은 곧 잘못이라고 배워 오셨으니까요. 약하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학습되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셔야 해요. 약하다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약하다는 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항상 강할 수는 없어요. 강한 척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정말 항상 강한 사람은 없어요. 약함은 인간 조건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세요. 그게 빚을 지는 일 같고, 폐를 끼치는 일 같고, 부담을 주는 일 같아서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너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짜증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배를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오히려 고마우실 거예요. 나를 그만큼 믿어줬구나. 나를 그만큼 가깝게 여겨줬구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해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해 줄 때 오히려 기뻐해요.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의 표시예요. 너를 믿어. 너한테 기댈 수 있어. 너한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는 더 깊어져요. 일방적으로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표면에서만 머물러요. 깊어지려면 약한 모습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하신 분들, 그 마음 이해해요. 한번 상처 입으면 다시 시도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한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때 거절했다고 해서 평생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그때 그 사람도 자기가 힘들어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너무 간접적이어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거절로 평생을 닫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요. 융 선생이 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콤플렉스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덩어리 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감정이 똘똘 뭉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콤플렉스, 버려질까봐 두려운 콤플렉스, 부족하다고 평가받을까봐 두려운 콤플렉스. 강한 가면을 평생 쓰고 사신 분들 안에는 보통 이런 콤플렉스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콤플렉스, 도움을 요청하면 버려질 거라는 콤플렉스,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평가받을 거라는 콤플렉스. 이 콤플렉스들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인지 들여다보세요.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해요. 정말 도움을 요청하면 버려져요.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평가받아요. 어쩌면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신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경험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한번 그러셨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런 환경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영원히 옛날의 신념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의 콤플렉스를 들여다보는 일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는 일이거든요. 약한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 사랑받고 싶어 하는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기, 평생 부정해온 그런 자기 모습들을 직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직면하지 않으면요, 그 콤플렉스들이 평생 무의식에서 여러분을 조종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여러분도 모르게 강한 척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도움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외로워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로워요. 왜냐면 진짜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요. 진짜로 만나지 못하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특히 많이 가지고 계신 콤플렉스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뒷전이고, 자식이 먼저, 남편이 먼저, 시댁이 먼저, 친정이 먼저.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잠깐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돈을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해도 손이 떨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해도 가족들 눈치가 보여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다 갈아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비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채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자기를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고 모든 게 다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요.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한테 미소를 짓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안녕 인사를 하는 거, 힘들 때 힘들다고 자기 자신한테 인정해 주는 거, 잘했을 때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 이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해 오셨거든요. 평생 강하라고만 다그쳤고, 잘하라고만 채찍질했고, 못하면 비난했고, 이제는 좀 부드러워질 때예요. 자기 자신한테 부드러워지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해요. 평생 안 해본 일이니까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닭살이 돋을 수도 있고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게 평생 학대해온 자기 자신한테 화해를 청하는 일이에요. 평생 다그치기만 했던 자기 자신한테 사과하는 일이에요. 미안해. 너무 몰아세웠어. 이제부터는 좀 부드럽게 대할게. 이렇게요. 처음에는 입에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융 선생이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자기 안에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하는 일이에요. 강한 자기와 약한 자기, 밝은 자기와 어두운 자기, 사랑하는 자기와 미워하는 자기, 자랑스러운 자기와 부끄러운 자기. 이 모든 측면들을 다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일. 어느 한쪽만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나라는 걸 인정하는 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분열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사람이요. 평생 강한 자기만 받아들이고 약한 자기는 부정해 오셨다면 이제는 약한 자기도 받아들일 때예요. 둘 다 나니까요. 강한 나도 나고 약한 나도 나니까요. 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둘 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한쪽만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부정해요. 강해야 한다고 배우면 약함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른은 둘 다 받아들여요. 강한 나도 있고 약한 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굳어있는 사람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은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멈추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도셨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외면해온 자기 자신이에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부분을 보살펴 주세요. 가장 먼저 해주실 일은요, 그 부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약했구나. 아, 내가 사실은 외로웠구나. 아, 내가 사실은 도움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평생 이름 없이 떠돌던 감정에 이름이 생기는 거니까요. 융 선생이 말씀하신 자기라는 개념은요, 의식과 무의식, 강함과 약함, 빛과 그림자,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건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두움도 있는데 그게 다 나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상태예요. 이걸 융 선생은 자기 실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래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뭐예요?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평생 강한 가면을 쓰고 사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가면을 만든 어린 시절에 여러분께 고마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가면이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 가면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 가면 덕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면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가면을 만든 어린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아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고마워해 주세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는 다 자란 여러분이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이제는 그 가면 안 써도 돼. 이제는 약해도 돼. 이제는 울어도 돼. 이제는 도와달라고 해도 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진짜 화해예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 평생 다그치기만 했던 자기와의 화해. 평생 외면해왔던 자기와의 화해.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라요. 같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달라져요. 같은 풍경을 봐도 보이는 게 달라요. 왜냐면 진짜 자기로 살게 되니까요. 가면을 쓰고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융 선생이 평생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길이에요. 진짜 자기로 사는 길. 가면 뒤에 숨지 않고, 가면 안에 갇히지 않고, 진짜 얼굴로 세상을 만나는 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끝까지 보셨다는 건요, 마음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는 뜻이에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오신 자기 자신한테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제 좀 쉬라고 말해주고 싶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한 가지를 오늘부터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는 거.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하고 한마디 털어놓는 거. 평생 안 해본 일이지만 평생 하고 싶었던 일. 그 한 가지를 오늘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평생 가면 뒤에 숨어 살았던 진짜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씩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가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이제 왔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평생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